안녕하세요. 글로벌 ETFTV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던 그 팬데믹, 그 전염병으로 인한 그 주가 대폭락이 있었습니다. 한 2020년 2월 한 20일경에서 거의 한 3월 20일경까지 한 달 동안에 있는 주가 폭락은 거의 2008년도 금융위기급에 그 준하는 블랙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예기치 않은 이 코비드19라고 불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주가 대폭락, 그 어마어마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인류는 언제나 또 이런 전염병을 그 극복을 해야 하면서 또 결국은 주가는 그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그 2020년도 3월 20일경에 정확히 얘기하면 3월 19일이 가장 코비드19와 관련한 주가 저점일입니다. 이 저점을 대비해서 이 글로벌 ETF에서 가장 수익률을 많이 준 ETF가 어디일까? 그리고 어느 나라의 어느 ETF일 것인가? 이걸 갖고 한번 공부해보자 합니다. 그러면 코비드19와 관련한 가면 WHO 홈페이지에 가서 현재 상황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WHO 홈페이지에 와 있습니다. 지금 그 코비드19와 관련하여 실시간으로 이렇게 전 세계의 감염 현황을 갖고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현재가 지금 5월 30일입니다. 2020년. 여기인데 580만 명이 지금 코비드19에 감염자로 됐고요. 이 중에 36만 명이 사망을 했네요. 안타깝습니다. 여기 보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그 코비드19가 나타나기 전에 그 전염병과 글로벌 증시의 상관관계를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보면 그 우리 인류는 언제나 전염병을 극복을 했고 주가도 일시적으로 이제 충격을 주고 또 올라갔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전염병은 뭐 한 달 이내에 0.44, 뭐 세 달 이내는 3.8%, 그 6개월 이내는 8.5%의 상승을 줘서 전염병이 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그 발생했던 전염병 중에 가장 타격을 많이 줬던 것이 여기 에볼라 바이러스입니다. 이때는 한 달 동안에 그 마이너스 74%, 세 달 동안에 마이너스 13%, 결국은 6개월 이내에 마이너스 3%였습니다. 결국 이것도 극복을 했습니다. 요 에볼라 바이러스가 요 때네 가장 충격을 많이 주었던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그 1월부터 5월 말까지 진행된 이 코비드19와 관련한 이 코비드19는 양상이 틀리죠. 이 주가에 어마어마한 이렇게 대폭락이 있었습니다. 한번 그 코비드19 저점 대비 그 수익률을 살펴보기 전에 2019년도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익률을 준 그 ETF에 대하여 한번 먼저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글로벌 ETF TV에서 2020년 1월 7일 날 방송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2019년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수익률을 많이 좋은 것은 미국의 반도체 기업 3배 레버리지는 SOXL이었습니다. 무려 230%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입니다. 이것은 만약 연초에 1,000만 원을 넣었다면 3,300만 원이 되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두 번째도 미국입니다. 미국의 IT 기업 3배 레버리지가 184%. 그 다음에 잘 보셔야 됩니다. NAIL이라고 미국의 건설업 3배 레버리지입니다. 이것도 184%고 세계 3위의 수익률입니다. 그
1, 2, 3위가 모두 미국의 업종별 ETF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가별 지수 ETF에도 나온 게 있는데 러시아가 134%로 세계 4위의 수익률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SOXL의 230%의 수익률을 전 1년 동안에 최고의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은 이 SOXL 1위의 230% 수익률을 잘 보십시오. 그러면 결국은 인류는 팬데믹과 관련하여 이 현상을 갖고 극복을 해 나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 주가의 어떤 저점을 갖고 반드시 찍고 이렇게 올라갈 걸로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팬데믹 위기가 나타난 코비드19의 저점일을 3월 19일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이게 SPX라는 게 미국의 S&P 500 1배 레버리지 ETF입니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코비드19와 이 저점을 갖고 왜 2020년 3월 19일로 잡았느냐? 이 논리적인 근거를 갖고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종목별로 이 저점일은 대부분 이분이하지만 다 틀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코비드19와 관련한 저점일을 2020년 3월 19일로 정한 이것은 갖고 미국의 공포지수가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본격 꺾이기 시작한 이 일자를 잡았습니다. 이 상식적으로 이 주가가 폭락하는 이 기간 동안에는 공포지수가 급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공포지수가 딱 꺾이면서 장대 양음봉이 나온 일자가 3월 19일입니다. 그러면 미국 픽스에 가서 한번 요때의 음짐에 실제로 장대 음봉이 나온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UVXY 미국 픽스 공포지수 2배 레버리지 ETF입니다. 이 공포지수가 아까 주가가 코비드19와 관련하여 주가 대폭락일 때 이 공포지수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급상승합니다. 그러다가 정확히 여기 요 3월 19일로 돼 있죠. 3월 19일 날 정확히 장대 음봉이 이렇게 나오면서 공포지수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요 장대 음봉이 나온 2020년 3월 19일을 갖고 코비드19의 저점일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코비드19의 저점일을 정했고 거의 전 세계 주가가 이 공포지수가 장대 음봉이 나온 이 3월 19일 이후로 이렇게 다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지수별로 국가별로 가장 틀립니다. 특히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이 굉장히 선방을 했죠. 특히 코스닥의 주가 상승률의 복원율은 세계 1위라고 합니다. 한번 이 기사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중앙일보에 5월 24일자로 나온 기사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한국 증시 회복력 세계 주요국 중 최고. 한국이 정말 엄청납니다. 주가 회복력이 세계 랭킹 1위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기사 내용으로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코스닥 지수의 최저점 대비 상승률은 65%라고 합니다. 거의 세계 1위고 코스피는 35%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미국의 다우지수가 31%, S&P 500 지수가 32%, 나스닥이 35.9%를 상승했네요. 코스피가 거의 나스닥에 준할 정도의 미국에서 가장 지수에 강하다는 나스닥에 준할 정도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이 31%, 일본이 23%, 호주가 20%, 영국이 20%, 프랑스가 18%,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5%에 불과하네요. 항생지수는 5.7%입니다. 무려 코스닥은 65.4%의 경이로운 수익률로 세계 1위였습니다. 이게 이제 ETF 기준으로는
한 배짜리였다면 이 공식이 다 맞습니다. 하지만 ETF에서는 한 배짜리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두 배짜리도 있고 세 배짜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점 대비 세 배짜리 ETF가 가장 오를 확률이 높죠. 우리 투자자 관점에서는 한 배를 할 수도 있고 두 배를 할 수도 있고 세 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ETF 관점에서 이 소위 말하면 3월 19일 그 코비드19 저점 이후 가장 수익률이 많은 그 ETF가 전 세계에서 어떨까? 한번 물론 코스닥 150 레버리지도 이 기사를 보면 선방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쭉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가 뭐 매일 ETF 그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 뭐 한 3대 ETF는 미국 시장에서 거의 다 체크를 해보다시피 하는데 매일 한 50개 정도 ETF를 체크를 하다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상승률이 높은 ETF를 어느 정도 감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제가 꼴찌한 ETF를 갖고 말씀드릴게요. 가장 이 팬데믹 그 저점 3월 19일 종가 대비 5월 29일 이 종가를 갖고 이렇게 그 엑셀로 쭉 조사를 했습니다. 꼴찌한 것은 UCO라고 미국 원유 2배 레버리지입니다. 이거는 이 팬데믹 저점 대비 대로 마이너스 64%였습니다. 하여튼 꼴찌한 게 원유가 뭐 최근에 반짝하고 있지만 팬데믹 위기 기간 동안에 원유 이때 우리나라 통합개미들은 이 원유를 엄청 샀었죠. 결국은 어마어마한 이렇게 손실을 봤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 원유도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코비드19 저점 대비 글로벌 ETF 수익률 탑 10을 봐보겠습니다. 코비드19 저점일은 그 2020년 3월 19일이 되겠고요. 수익률 비교 기간은 결국은 3월 19일 종가 대비 5월 29일 종가가 되겠습니다. 기간으로 따지면 3월 20일부터 5월 29일 사이 거의 70일 동안에 그 전 세계 글로벌 ETF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10개를 갖고 한번 조사를 해본 결과입니다. 결과는 이와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의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당당하게 세계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2배인데도 불구하고 126%로 거의 세계 랭킹 9위를 했습니다. 이 10개 ETF 중에서 코스닥 레버리지만 2배 레버리지고 나머지는 대부분 3배 레버리지 ETF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주가지수 ETF인데 또 원자재 ETF도 하나 있습니다. 그 은입니다. 그 USLV라고 미국 시장에 상장된 은 3배 레버리지가 202% 세계 랭킹 2위입니다. 그리고 이 10개 중에 8개가 무려 미국의 업종별 레버리지 ETF입니다. 결국은 올해 특히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미국 주가의 상승률이 다른 국가에 비하면 굉장히 유리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그 대박은 미국 업종별 레버리지 ETF에서 나올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랭킹 10위부터 봐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익률 세계 랭킹 10위는 RETL이라고 미국 소매업 3배 레버리지입니다. 125%의 수익률을 주었습니다. 팬데믹 그 저점 대비 70일간의 수익률입니다. 다음은 랭킹 9위입니다. 한국의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건 뭐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코덱스만 있는 것은 아니고 뭐 타이거, 뭐 기타 등등 다른 회사들도 비슷한 수익률일 겁니다. 126%로 2배 레버리지인데도 불구하고 세계 랭킹 9위에 당당하게 링크를 하였습니다. 세계 랭킹 8위입니다. WANT 미국 소비재 3배
레버리지입니다. 133%의 수익률로 세계 랭킹 3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FNGU 미국 팡 플러스 300 레버리지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 글로벌 ETF TV 시청자 여러분께 세계 1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ETF라고 여러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팡이란 것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과 테슬라, 트위터 등 10개 기업에 투자하는 ETN입니다. 151%로 세계 랭킹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팡 플러스가 아주 세계 1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 랭킹 루김입니다. WEBL 미국 S&P IT 기업 300 레벨입니다. 161%로 세계 랭킹 6위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률 세계 랭킹 5위입니다. UBOT라고 미국 로봇 기업 300 레벨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ETF입니다. 177%로 세계 랭킹 5위의 수익률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 랭킹 4위입니다. LABU 미국 바이오 300 레벨입니다. 이것은 그 렘데시비르라는 그 의약품을 개발한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그 다음에 최근 백신 개발을 임상시험에 들어갔던 모더나를 포함하고 있는 미국 바이오 300 레벨입니다. 만약 백신이나 치료제가 그 올해 중으로 개발된다면 아마 이 LABU도 강력한 세계 랭킹 1위 수익률을 줄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 코비드 저점 대비 이후 180%라는 경이로운 수익률로 세계 랭킹 4위입니다. 세계 랭킹 3위 수익률은 NRG라고 미국 원유 대기업 3배 레버리지 ETN이 되겠습니다. 아까 그 원유 ETF인 UCO는 마이너스 수익률 이 기간 동안에 마이너스 60%인데 원유 관련 대기업 이 3배 레버리지 ETN은 무려 192%란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주었습니다. 하여튼 그 원유보다도 원유 관련 기업이 더 많이 올랐다는 사실을 갖고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 랭킹 2위입니다. 이 원자재에서는 유일하게 이 은이 아주 대박을 쳤습니다. 저도 이렇게 방송 중에 뭐 은의 US 엘브리 사갖고 제가 은을 37%나 수익을 거뒀다 이렇게 자랑했는데 실제로 이 바닥에 사신 분들은 37%가 아니라 202%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거뒀던 겁니다. 은 정말 그 대박이 났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세계 랭킹 1위는 미국의 NAIL 무려 240%의 수익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수익이냐면 만약 내가 1,000만 원을 갖고 3월 19일 날 NAIL을 베팅을 했다. 이러면 5월 29일 종가에 얼마가 돼 있었냐면 대략적으로 3배하고도 더 넘었으니까 한 거의 3,500만 원 정도 가까이 돼. 1,000만 원이 70일 동안에 3,500만 원으로 둔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이 NAIL이 세계 랭킹 1위의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이 NAIL이 대단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이 NAIL이 2019년도에도 184%로 세계 랭킹 3위였습니다. 이때 세계 랭킹 3위를 하고 이때 이미 벌써 연초 대비 3배 뛰기 했네요. 여기 3배 뛰기 하고 또 70일 동안에 3.5배 뛰기 또 했습니다. 이 NAIL 엄청난 ETF였네요. 그러면 이 뭐 다른 건 몰라도 세계 랭킹 1위를 한 NAIL은 조금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 팬데믹 저점 이후 코비드19 그 저점 이후 세계 랭킹 1위를 한 ETF입니다. 이 구성도는 미국의 이 건설 회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아까 그 240% 수익이라면 이 저점 대비 요게 240%입니다. 아직 이 고점 대비 한참 올라가려면 더 많이 남았습니다. 1등 ETF가 이 정도니까 뭐 나머지 ETF들은 아직도 그 이 최고점 대비에 올라갈 일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ETF TV 시청자 여러분, 특히 올해는 그 미국 대선이 있는 날입니다. 11월 3일 정확히 있습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본인의 재선을 위해서라도 그 미국 주가를 갖고 미국 대선 전까지는 계속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막대한 글로벌 그 유동성이 풀렸습니다. 미국 정부는 어마어마한 뭐 재정 정책, 거의 뭐 2조 달러에 둔갑하는 어마어마한 이 재정 정책을 하고 있고, 그다음 금리도 제로 금리입니다. 그래갖고 이 유동성은 2008년도 금융위기 그 부양책을 능가한다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지금 결국은 그 미국 증시를 갖고 이끌어낼 것이고, 이 미국 증시의 상승은 결국 글로벌 증시의 상승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코비드19 저점 대비 글로벌 ETF 수익률 탑10을 이 보시면 이 10개 중에 8개가 미국 업종별 레버리지 ETF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대박은 미국에서 나올 확률이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린 이 유동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증시는 올 11월 대선까지 거침없이 상승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는 미국의 레버리지 ETF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ETF TV 시청자 여러분, 이걸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 레버리지 ETF를 잘 공략하면 굉장한 수익률을 갖고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글로벌 시대입니다. 뭐 한국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뭐 어떤 특정 국가를 갖고 특정해서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수익률이 많은 ETF 글로벌 시장에서 찾아갖고 그걸 투자해서 가장 높은 수익을 거두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력한 후보가 미국의 업종별 레버리지 ETF가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기초통화 국가고 그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풀려 있고, 그다음 이 아무리 돈을 많이 풀어도 끄떡이 없는 이 기초통화라는 국가의 장점이 있고, 그다음 미국 대선이 있어서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든 그 계속 주가를 올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한 이 코비드19 저점 대비 글로벌 ETF 수익률 탑10 굉장히 유익한 정보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오늘 소개한 이 탑10 중에 그 아마 연말이면 넘버1이 이 중에서 나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순간은 NAIL이지만 이게 뭐 LABU가 될 수도 있고 FNGU 같은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ETF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정보가 굉장히 유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정보를 잘 활용하여 우리 모두 함께가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